아버지의 통쾌한 반격. 새 인생의 시작. 아버님, 그렇게 더우시면 차라리 지금 돌아가시면 덥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폭염 속 집 에어컨이 고장나 아들 집을 찾았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온 제가 아들 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며 늙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순간을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69세 박영철입니다. 평생 소규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알콩달콩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아들 민호 37세가 유일한 가족이죠. 민호는 어릴 때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손을 잡고 아빠 나중에 커서 꼭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최수진 34세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기적인 성격입니다. 돈과 자신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민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진심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바빠서 정신없어요. 시간 나면 찾아뵐게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간 나면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인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나 생일에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와 밥을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겠니? 라고 말해도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셔야죠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죠. 아버님, 저희도 일하느라 바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지는 직장이 바빠서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너희 사정도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올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집 에어컨이 오래돼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선풍기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였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부품값만 35만 원이고 공인비까지 합치면 5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55만 원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새 에어컨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기에 엄두도 안 났습니다. 결국 에어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찜통 같은 집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나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에 젖어 끈적이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이런 부탁을 안 했을 텐데 더위가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더워.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와서 귀찮게 해?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아 아버지, 하루 이틀 정도만 오세요.
저희도 좀 바빠서요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이 맞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에어컨 고치면 바로 갈게. 네, 빨리 고치시길요. 건성으로 대답하며 돌아서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아버지, 안에서 쉬세요라며 거실로 안내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 잠시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에어컨이 있어야 사람 사는 거지. 그러게요. 근데 아버지, 집 에어컨은 언제 고치실 건가요? 수진이 바로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55만 원 정도 나온다더라.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말을 듣더니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5만 원이요? 그럼 새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로 사면 100만 원은 넘어가잖니. 그건 더 힘들고. 아버님, 저희도 도와드리긴 어려워요. 민호 회사도 요즘 어렵고 저도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보, 밥 됐어. 아버님도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민호와 수진 앞에는 불고기, 생선구이, 각종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딱딱하게 굳은 밥 한 공기와 멸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너희는 고기 먹는데 나만 이런 걸 먹으라고? 아버님, 이거라도 드시는 게 다행이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내다 간다는데 이게 뭐야? 나이고 또 불만이시네요. 저희가 아버님 챙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민호마저 아버지, 그냥 드세요.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라며 수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더우시면 차라리 지금 돌아가시면 덥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고민도 없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하지만 그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듯한 그 눈빛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얇은 방 문 너머로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있을 거야? 에어컨 고칠 때까지라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우리 생활 리듬 다 깨지잖아.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어때?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아. 그냥 혼자 두는 게 낫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짐덩이 취급을 받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벌써 가시네요? 라며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풍기 바람 속에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식당 주인 이옥순 65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순 씨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옥순 씨, 정말 너무해요. 죽으라는 말까지 들었어. 이야기를 듣던 옥순 씨가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죽으라고 했다고. 영철 씨, 그걸 참아.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옥순 씨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제 핏줄인데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전화해 사돈 어르신들 초대해 식사하려는데 아버님도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에서 부르는 건가 싶어 주말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한우, 해산물, 과일까지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맞았고 역시 미안해서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돈들이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앞에는 고급 음식이 가득했지만 제 앞에는 또박한 공기와 젓갈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한우 먹는데 나만 이런 걸 먹으라고? 아버님, 이거 드세요. 요즘 고기 비싸잖아요. 사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거라도 챙겨드리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사돈 한 분이 시아버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자 수진은 당황하며 아버님이 평소 적게 드셔서요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똑같이 대접하는 게 예의 아니냐? 사돈의 말에 수진 얼굴이 빨개졌고 급히 고기를 조금 가져왔지만 이미 다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사돈들이 일이 생겼다며 일찍 떠났고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 게 잘못이야?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요. 민호는 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옥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옥순 씨,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전말을 듣던 옥순 씨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철 씨, 더 이상 당하면 안 돼요. 자식만 믿지 말고 이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죠. 평생 모은 돈 안에 보험금, 퇴직금, 조금씩 저축한 돈을 민호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가에서 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이거 12만 원이에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요. 민호가 택배 받아달라고 부탁한 날 집에 가서 거실 화분 뒤와 주방 찬장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너희가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며칠 후 몰래 녹음기를 회수해 들어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집 빨리 정리해서 우리 명의로 바꿔야겠어. 맞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병원비로 다 날리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지. 요즘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해. 부담스러워. 요양원 보낼까? 비싸. 그냥 혼자 두자.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옥순 씨에게 털어놓자 수진 생일 파티에 친척들 모일 때 폭로하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진 생일날 화려한 파티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은 비싼 목걸이와 가방을 자랑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한테 선물 준비하셨어요? 친척이 묻자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선물이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와 수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집 빨리 정리하자.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야. 거실이 얼어붙었고 친척들이 웅성였습니다. 죽으라는 말까지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더우시면 지금 돌아가시면 덥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수진은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할 말 없냐?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 내 집은 내가 판다. 너희와 인연 끊는다. 수진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히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했다더라고 수군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아들 내외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이 매물로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려 5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옥순 씨와 동네 반찬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2명 더 고용하고 저는 손님 응대와 계산을 맡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용 김치 있어요? 네, 아침에 담근 거라 맛있을 겁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옥순 씨와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호가 찾아와 수진이 이혼하자고 해요.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힘들어요라며 울며 도움을 청했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동네에선 제가 불효자를 혼낸 영웅으로 불립니다. 아내 사진 앞에서 여보, 나 잘 살아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옥순 씨와 산책하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영철 씨,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그래요, 옥순 씨. 행복하게 살아요. 70세에 시작한 새 인생,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당당히 사세요. 감사합니다.